폼누리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시간입니다. 오늘 조찬 파티에 이제 조수진 변호사님은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셨고요. 우리의 호프 정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조수진 변호사 목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거들겠습니다. 예. 자, 에피타이저 우리 한번 먹어보죠.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비례연합정당 관련해서 권리당원들에게 묻는 형식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한국당이 창당할 당시에 이거 위법이다 막 이러면서 사실 고발도 했어요. 민주당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 정당이고 꼼수 정당. 반헌법적이고 꼼수 정당이고 국민의 민의를 왜곡한다.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현실론에 있어서 보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미래한국당에 많은 그 의석이 가게 되고 민주당은 의석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야말로 탄핵의 위험까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론이 이제 고개를 들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꼼수에는 꼼수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이 정의에 맞게 할 걸로 이제 기대를 했는데 똑같아진 거죠. 그리고 남녀카드에 자기 똑같이 해버리니까 과연 이것이 근데 과연 선거 전략상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손해가 될지에 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건 현찰이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이제 그렇게 참여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지역구 의석수라든가 중도의 이탈이라든가 이거는 어음 아니냐. 현찰하고 어음이 있으면 지금 급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는 이제 그 정당에서 의석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국회의원을 누구를 뽑고 어느 정당 사람을 뽑고 하는 거는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요즘은 그 SNS도 발달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하는 거는 현재 지지율로 볼 때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지지율로 볼 때 정의당이나 민생당 같은 그런 소수정당에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 몫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전제인데 그거는 실제 선거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런 그 방향 전환 또는 꼼수에 대해서 또 꼼수로 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거를 또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현재의 지지율만 갖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돌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아마 지금 당원 투표에 붙인다는 거는 사실 당 지도부가 결정하기 부담이 크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명분을 쌓자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지 여부는 결국은 그 선거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른 최고위원이라든가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해찬 대표가 그랬잖아요. 의석을 도둑 맞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의석을 주는 건 또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걸로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잘 판단하실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거는 민주당 사람들의 그 판단으로 남겨두고요. 어차피 우리는 민주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국민입니다. 네.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오늘의 본 메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018년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장모 최모 씨 사건 300억 장고 증명 위조 30억 당자 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김모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당연히 알아요. 아니 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네, 2018년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모가 이렇게 저렇게 문서 위조한 거 아니냐, 장고 증명. 당신이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관련됐던 증거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MBC에서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이게 바로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뭐 문서 위조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는데 사위인 윤석열 총장 때문에 다 검찰이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2013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2013년도에 이제 그 장모 최 씨하고 또 부동산업자 안 씨라는 사람이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 55만 제곱미터를 40억 원의 공매를 받아서 그 지분을 반반씩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매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안모 씨는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대출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돈을 갚으려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 장모 최 씨는 이건 좋은 땅인데 왜 파냐 안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 씨의 지분이 경매가 됐고 근데 마침 그 경매에서 사들인 사람이 이 장모 최 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이에요. 네, 결국 맞아요. 그래서 이제 100%가 좀 뭐 장모 측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예금 잔고 증명서 약 300억 넘는 것이 위조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예금 잔고 것이 나온 증명서가 왜 거죠.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안모 씨의 경우에는 그 자금 조달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모 최 씨 명의의 예금 잔고 증명서를 좀 만들어다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안모 씨가 여러 군데서 돈을 빌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지금 뭐 그 이 안모 씨도 형사 재판을 받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 부인이죠. 김건희 씨가 결혼한 이후에 사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부동산업자 안 씨가 살려고 했던 감정가 170억 원짜리 산이요. 원래는 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매로 나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투자자를 한번 물색해서 같이 한번 5대5의 지분으로 사업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씨는 돈이 없어서 자기 지분 관련해가지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중에 결국 이 공동지분 가지고 있던 걸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그 전에 이 윤 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350억 상당의 예금 잔고가 있는 것처럼 사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받은 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였죠. 예. 자, 그런데요. 어떻게 잔고증명서를 위조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 안모 씨의 형사 재판에 장모 최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안모 씨가 왜 형사재판을 받았어요? 그건 아마도 그 장모 최 씨가 안모 씨를 고소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왜요? 뭐 이 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건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안모 씨가 이 예금 잔고 증명을 이용을 해서 다른 네. 사람들로부터 돈도 많이 빌린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장모 최 씨가 나와서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넉 장, 석 장은 이제 최 씨 이름으로 되어 있고 한 장은 또 관계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위조된 거다. 그래서 누가 위조했냐 했더니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위조를 했다. 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모 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 걸로 보이고 그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위조를 했는데 왜 처벌을 안 하느냐. 이래서 작년 9월 달에 안모 씨가 법무부에 진정을 해서 지금 이제 의정부 지검에 배당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사 중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씨하고 안 씨가 동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신용저축은행인가요? 신한? 예, 신한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신한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예금잔고 증명서입니다. 예금잔고 증명서를 이제 최 씨가 엄청나게 돈이 많은 것처럼
이제 제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실 대출을 받았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대출받는데 이제 그 자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요구를 했었겠죠, 은행 측에서. 은행 측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개인에게서 네. 빌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모 씨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게 사실은 사기였다. 내 땅을 뺏어가기 위해서 최 씨가 그렇게 아들하고 뭐 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거다라고 해서 사기죄를 사실은 고소한 거 아니었습니까? 안모 씨가 안모 씨는 재판을 받았고요. 안모 씨가 고소한 건 아니고 그 동업자들이. 장모 최 씨가 고소한 걸로 보이고 또 그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 이 장고증명서를 보고 이 안 씨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장고증명서 보고 돈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위조됐다. 그러니 이제 이 장모 최 씨에게 책임을 져라. 그래서 민사소송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재판을 하면서 사실은 그 최 씨가 나 그 사문서 위조한 거 맞습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 위조된 거는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실제는 네. 이제 법원에서 그 상호저축은행에 그 당신 은행에서 이런 걸 발행해 준 적이 있냐 했더니 우리는 그런 적도 없고 양식도 다르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장모 최 씨도 이거는 위조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증언을 통해서 위조가 어느 정도 밝혀진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신문을 하는데 증인으로 나온 최 씨가 이 잔액증명서 다 허위가 맞냐 이렇게 질문을 검찰 측에서 하니까 예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변호인 측에서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더니 굉장히 이례적인 예, 거죠. 게다가 이 증명서 누가 위조해줬냐 그랬더니 지금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지인이 해줬다. 또 이렇게 답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조된 건 맞는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장모 최 씨는 네. 이 안모 씨가 가짜라도 좋으니까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것이고 안모 씨는 난 그런 적 없다. 그렇게 그 점에 대해서 서로 이제 주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최 씨가 나는 동업자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 거니까. 자기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어쨌든 동업자 때문에 했든 안 했든 간에 본인이 마치 예금 잔고가 있는 것처럼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위조 자체는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 볼 때는 이제 위조는 맞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안모 씨가 가짜도 좋으니까 만들어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만들어서 안모 씨한테 준 것 자체는 뭐 처벌이 안 되겠죠. 가짜를 만들어달라고 그랬고 가짜를 이제 알고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3자에게 쓰였으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이 장모 최 씨도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글쎄, 근데 이제 증언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인정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안모 씨가 사실은 이걸 진정을 했다 그래요. 저는 왜 진정을 해 좀 궁금한데 이거는 정식으로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 고소를 해서 정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검찰이 근데 그렇게 밝혀지게 되면 스스로 또 자체적으로 수사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 안모 씨의 형사재판에서 그런 사실이 나왔다 했고 바로 인지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하면 이 법정의 증언이 또 허위 증언인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고는 좀 어렵고 다만 정식으로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본격적인 공식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이 경우는 법무부에 진정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대로 고소하거나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 구체적인 동기는 모르겠습니다. 진정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간에 수사기관이 그 결국은 이제 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거를 뭐 수사하거나 진행을 하거나 할 텐데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이거예요. 같은 사문서 위조 혐의인데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윤 총장 장모 최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지금 6635 쓰시는 분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검찰이 보기에 통장 잔고 위조와 표창장 위조 똑같이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년 9월에 지금 그 진정서를 제출해서 지금 의정부 지금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조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걸로 근데 보입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최 씨가 이 안모 씨를 무고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고로 고소한 또 다른 사람. 네, 또 다른 사건을. 지금 다른 사건이 아니 안 씨는 또 고소를 당했죠. 예. 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같은 사무소 위조혐의인데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하여튼 이거는 뭐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뭐 장모 최 씨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뭐 본인 말대로 가짜라도 만들어달라고 했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책임에서 뭐 정상 참작에 관한 사유로 될 수는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 의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파주의 한 요양병원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2013년도에 최 씨가 돈 2억을 대고 네. 또 다른 그 사람이 10억을 대서 의료법인을 설립했고 거기서 요양원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가지고 2014년도 5월까지 이게 이제 운영이 됐는데 장모 최 씨가 그동안에 돈 2억을 댔으니까 나도 공동이사장이라고 있었는데 사임을 해요. 사임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이 요양원이 수사를 받고 실제로 재판까지 해부가 됐습니다. 이사장하고 원장이요. 근데 그 범죄 혐의는 뭔가 하면 한 22억 정도 요양급여비 부당수급이다. 그래서 사기나 이쪽으로 해서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최 씨는 처벌을 안 받고 불기소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최 씨가 또 사위가 검사인 덕을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불기소하는 데서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은 2014년도 5월 달에 최 씨가 공동이사장을 사임하면서 이 의료법인 내지는 그 같은 공동이사장으로부터 받은 각서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네. 책임을 면제한다는 각서인데 내용이 최 씨가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민영사 책임에 관해서는 전혀 묻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의료법이나 도장도 찍혀 있고 공동이사장 구 씨의 인감증명도 찍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 씨가 나는 이렇게 그만뒀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아마 검찰에 제출한 걸로 보이고 이걸 단서로 해서 이제 불기소를 받았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무장병원을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사무장병원이라고 알려진 이 요양병원에 투자를 하면서 최 씨가 동업자라고 불려야 되나요? 어쨌든 이사장으로 이제 등기가 된 의료법인의 거잖아요. 이사장으로 네, 의료법인 된 거죠. 이사장에. 네. 그런데 본인은 처벌 안 받고 나머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실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 씨가 전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다면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만약에 관여했다고 한다면 이런 뭐 책임 면제 각서를 쓰는 것은 이건 자기들끼리 이야기지 수사에는 직접 관계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관여한 바가 있으면 처벌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최 씨의 경우에는 1년 뒤에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여한 바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아까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각서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각서가 등장해서 결국 처벌을 면했는데 처벌을 면하는 거에 하나 단서가 된 거죠. 뭐 이 각서가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뭐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 둘 사이의 관계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수사기관이 볼 때는 그런 걸 썼다 하더라도 그렇죠. 교육에 관여했으면 처벌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벌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둘이 썼다는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은 처벌 안 하는 거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또 그 그것만 관계자들이 가지고 했다 그러면 말했다는 이상하죠. 거죠. 근데 아마 수사를 해서 불기소를 하려고 한다면 이 각서뿐만이 아니고 실제 이 운영을 했다고 된 그 10억을 냈다는 뭐 구모 씨 또 병원 관계자, 의료법인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만 될 걸로 보이고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불기소를 했으면 정상적인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각서만 보고 불기소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2003년도에 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부동산 사업가 정대택 씨하고 또 연결된 사건이 하나 있던데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이거는 2003년도에 네. 이 채권 투자를 했답니다. 정모 씨란 분하고 네. 17년 전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분하고 이제 분쟁이 생겨서 이제 고소를 해서 이 정모 씨가 2004년도에 사기 미수등죄로 기소가 돼서 2006년도에 대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을 받죠. 아, 네. 그 뒤에 다시 2010년도에 또 이제 무고등죄로 이 정모 씨가 또 재판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1심의 유죄를 받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때 그 항소심 재판장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가 정 씨라는 분하고 최 씨가 2003년도에 같이 채권 투자를 하고 이득이 남으면 똑같이 나누겠다라고 이제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실제 이익이 생기니까 둘 간에 분쟁이 벌어졌어요. 그 분쟁이 벌어지는 과정 중에서 최 씨가
그 정 씨라는 사람을 강요죄로 고소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요때 그 법무사 백 씨라는 사람이 이제 중간에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거짓 증언을 해줬다, 이런 얘기 아니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이익이 생기면 반씩 나누자, 아마 그런 약정서를 써줬나 봐요. 네. 그런데 그 법무사 백모 씨라는 분이 이거는 강요에 써준 거다. 누구의 그렇게, 강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씨의? 정모 씨의 강요에 의해서 써줬다 이 말이죠. 정모 씨의 강요에 그러니까 최 씨가 의해서. 써주긴 써줬지만 이거는 무효다, 아마 그런 취지로 증언을 한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모 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2년에. 대법원까지 다 끝났죠. 2006년도에. 그렇죠. 근데 그 뒤에 2008년도에 이 백모 씨라는 그 법무사가 사실은 내가 위증을 했다. 갑자기 양심 고백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위증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위증을 해주면 이 장모 최 씨가 나한테 뭐 2억 몇천짜리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뭐 진술을 썼어요. 네, 그래서 그랬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정모 씨가 또 고소를 했죠. 네, 최 씨를 고소했죠. 그렇죠.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이 정모 씨가 무고등죄로 또 기소가 되게 됐죠. 그러니까는 그 백 씨라고 하는 법무사가 거짓말로 증언을 해서 내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정 씨가 최 씨를 이제 고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공소시효 지냈으니까 불기소다 이렇게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위증 그 교사에 관해서는 불기소로 네. 했고 오히려 이 정 씨의 고소가 무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고죄로 이제 재판을 해보가 그러니까 됐죠. 윤 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그 정 씨라고 하는 사람을 무고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소가 된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정모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 자기가 이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를 했는데 재판장이 김재호 판사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재판을 진행을 안 하고 1년 반쯤 계속 미뤘다. 네. 그래서 나중에 김재호 판사가 딴 데로 이동이 되고 나서야 재판이 재개됐다. 여기에도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는 이제 전 원내대표는 발끈하고 있는 거고 또다시 이제 음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일반 국민 누구라도 대법원의 그 사건 검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사실은 나경원 대표 측 입장에서는 이게 왜곡된 보도로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정모 씨란 분은 사실 사기 미수 나 억울하다. 재심해달라. 그런 신청도 했거든요. 네, 그랬죠. 그래서 항소심의 재판 중이었는데 2012년 6월 7일 날 이 정모 씨가 병합을 해달라 그래요. 병합이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재판받고 있는 무고죄 또 2006년도에 다 끝난 사기죄 그걸 합쳐서 재판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사기죄는 이미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판하려면 재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김재호 판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신청 받고 나서 보름쯤 뒤인 6월 22일 날 공판기일 변경 명령서를 내요. 거기에 따르면 이 정모 씨가 이렇게 병합을 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 그 재심 청구한 거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모 씨가 사기죄로 내가 확정 판결만 억울하다 해갖고 재심 청구를 한 것이 그 다음엔 2013년도 9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기각이 돼요. 그러니까 1년 반이나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재심에 관해서 청구 심사하는데 1년 반이 걸린 거죠. 그래서 끝나니까 바로 11월 달에 피고인 소환장이 이제 발부가 됐고 12월 달에 공판기일이 재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1년 반 동안은 사실은 이 재심 청구에 관한 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오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정재호 판사가 이유 없이 미뤘다고, 김재호 판사가 이유 없이 미뤘다고 주장하는 건 조금 이 재판 기록과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 형사소송에서 재심이 가능한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 당시에 양심 고백을 했던 법무사 백 씨
그 사람이 사실 자수서를 쓰면서 내가 그때 거짓말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였잖아요. 진술서 그렇게 쓴 걸로 돼 그러면 그 있습니다. 자수서가 사실 재심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수서만 이런 가지고는 좀 얘기였어요. 어렵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심이 되려면 그 사람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 위증죄로 처벌을 안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얘기 듣기로는 그 윤 총장이 당시 대검 1과장이었는데 이 장모 사건에 대해서 뭔가 좀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그럼 거죠. 뭐 의혹이죠. 의혹이 네, 있는 거죠. 그런 의혹이 제기가 그러니까 사위가 됐던 거죠. 뭐 관여한 거 아니냐. 근데 또 하필이면 또 백모 이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사실 사실관계 밝히기가. 그러니까 이 백모 그 법무사람 분이 정말로 위증을 했는지 아니면 이 정모 씨가 자꾸 찾아와서 나 좀 살려주게 하고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써주기만 했는지 그것도 지금 밝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로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로 오늘은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였습니다.